안녕하세요. 건강신박입니다. 한국인이 사망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는 암입니다. 그중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폐암이라고 하면 흡연이 원인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주위에 어떤 사람은 흡연을 하지 않는데 폐암에 걸리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폐암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생활 중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이것을 사용했다가 폐암에 걸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건강신바트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한국 여성의 흡연율은 약 4%라고 합니다. 폐암 환자의 약 5만 명 중 1만 명 정도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폐암 환자의 수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 10년 동안 무려 35%가량 증가했는데 이 중 남성은 약 33% 증가에 그쳤지만 여성의 경우 약 55%라는 수치로 크게 높았습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공기 중 오염이나 대기 중 매연 등 수많은 원인이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던 이것이 심각한 폐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락스입니다. 락스는 차염소산 나트륨을 물에 녹인 4%에서 5%의 수용액입니다. 미국의 클로락스가 긴 화학 명칭 대신 클로락스라는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2글자만 따와서 락스라는 이름으로 시판된 것으로 클로락스와 유한양행의 합작품인 유한락스가 대표적입니다. 고농도의 차염소산 나트륨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고의석해서 판매하지만 이 정도도 여전히 독성이 매우 강한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을 더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을 가진 락스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금만 청소를 안 해줘도 금방 표시가 나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은 습식 화장실이라 물과 가까이 있어 곰팡이가 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닥 청소나 타일 청소, 변기 등 곰팡이를 제거하거나 묵은 때를 청소할 때 락스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락스로 살균 소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물과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락스는 차가운 물로 사용해야 할까요? 뜨거운 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과 희석하여 락스를 사용할 경우 뜨거운 물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염속의 표백제인 락스의 주성분은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원액을 희석한 것인데요. 이 차염소산 나트륨은 뜨거운 물과 만날 경우 독성이 있는 염소가스가 다량 생성되는데 이 가스는 눈과 코, 목점막에 자극을 가하며 장시간 흡입하면 두통,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으며 폐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클로라민 냄새는 표면을 계속해서 산화시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영구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락스와 만나 사멸된 미생물의 사체는 표면에 계속 남아있어 대기 중에서 공급되는 새로운 미생물과 수분에 의해 다른 오염을 야기합니다. 락스가 미생물을 사멸할 때에 미량의 소금이 생기는데 이 또한 방치될 경우 염해를 일으키므로 락스로 살균 소독 후에는 해당 표면을 차가운 물 또는 걸레로 헹구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나프탈렌. 화장실의 악취제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작은 돌처럼 생긴 이것을 보고 조약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나프탈렌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요. 냄새를 제거할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탈취제에는 나프탈렌이 들어있으며 나프탈렌은 살충제, 방부제, 탈취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나프탈렌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 물질 역시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경희대 환경공학과 여민경 교수는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세탁소에서 찾아오면 비닐을 벗기고 베란다 등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둬서 퍼클로로에틸렌이 날아가도록 한 뒤 옷장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성이 강해서 상온에서도 승화하는데 이게 호흡기를 통해 몸속에 과량 들어오면 뇌의 호흡 중추에 영향을 끼쳐 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방 안에 두는 것만으로도 공기 중 퍼클로로에틸렌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무기력, 어지럼증, 경련 등을 유발합니다. 옷장 속 탈취제에 옷이 닿으면 그 성분이 피부로 흡수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퍼클로로에틸렌 성분은 백혈병, 피부암, 비뇨기계암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실험을 하였는데요. 퍼클로로에틸렌에 많이 노출되는 세탁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비뇨기계암 발생률이 높았고 림프종, 백혈병, 피부암 위험이 컸다고 합니다. 차하염소산나트륨 또한 폐부종, 반응성 기도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소독제, 살균제, 표백제로 쓰이는 차하염소산나트륨은 수산화 나트륨이 용액의 염소가스를 흡수시켜 만드는데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유발할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용도로도 쓰이는데 수영장에서 5년간 근무한 여성에게서 손발톱, 박리손톱 발톱이 피부에서 분리되는 증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차하염소산나트륨에서 나오는 성분을 과다 흡입할 경우 기관지를 자극해 반응성 기도장애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폐부종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라프탈렌의 사용을 줄이면서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나프탈렌과 함께 보관했던 물품이 있다면 바깥에서 최소 30분 이상 성분을 충분히 날린 뒤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리흉입니다. 흡연도 하지 않는 여성들이 최근 폐질환을 일으켜 병원을 찾았더니 검사 결과 폐질환암을 판정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성들이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전문 의학 분야에서는 가정에서 조리할 때 주방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조리흉은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20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조리흉에 많이 노출될수록 폐암 위험이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류, 육류 등을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나오는 기름은 미세먼지 주변을 감싸게 되면서 미세먼지 주변에 붙어있는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벤조에이피렌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폐의 암세포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조리흉으로 인한 폐암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폐암 확률이 23.7배나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리할 때 창문을 열어놓는 습관을 들여 공기 중 유해물질이 잘 나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형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조리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조리할 때는 꼭 후드, 환풍기 등의 환기장치를 켜고 손을 대보며 연기가 잘 빨려 올라가는지 체크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탈취 방향제입니다. 우리는 습기가 많은 곳이나 지하처럼 밀폐되고 냄새나는 곳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처럼 향기를 일으키는 제품 대부분에는 리모넨과 즉 순환 모노터펜으로 분류되는 무색 액체의 지방족 탄화수소이며 귤 속 껍질 방향유의 주성분입니다. 리모넨이라는 성분은 방향제뿐만 아니라 표백제나 주방용 세제 등에서 레몬 향을 내는 성분인데 리모넨 그 자체로는 정말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리모넨은 공기 중에 있는 오조에 노출되면 포말데하이드라는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말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알 수 없는 염증 반응이나 간독성, 폐암, 인후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임산부에게 노출 시 산모와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실제로 이를 위반한 제품 623개를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광택 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16.7배나 초과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지만 방향제, 탈취제를 사용할 때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자주 창문 등을 열어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건 어떨까요? 건강신받드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